향후 정산을 받게 될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어트랙트가 입고 있는 법인의 피해 과시할 수가 없다. 배임을 하는 회사 대표 밑에선 우리는 신뢰관계가 철저하게 깨지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드디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의 침묵을 깨고 자필 편지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해와 비난 속에서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아직도 품고 있는 희망사항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피프티피프티의 법률 대리인이 공식 입장을 내고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안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멤버들의 부모님들이 심경을 밝혔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바른의 이동훈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걸었습니다. 그간 의문이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 직원이 제가 실제로 질문을 했던 내용을 읽고 이동훈 변호사가 답변한 부분을 제가 읽는 방식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프티피프티는 어떤 부분이 배임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명확한 자료를 확보했을까요? 전홍준 대표가 배임 행위를 했다는 증거 자료는 이미 법원에 제출을 한 상태다. 경찰 고발 당시 이 자료를 경찰 측에도 제출을 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어트랙트라는 법인이다. 사실 어트랙트라는 법인의 지배 경영자는 전홍준 대표다. 그런데 전홍준 대표가 스타크루 ENT의 경영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의 배임 행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어트랙트라는 법인이 피해를 입게 됐다. 자, 어트랙트라는 법인이 피해자인데 대체 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고발을 했을까?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라는 법인을 통해서 전속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속계약을 기초로 해서 지금은 마이너스인 상태지만 언젠가 플러스가 되면 정산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홍준 대표의 배임 행위로 인해서 어트랙트 측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재원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결과적으로는 멤버들이 정산을 받아야 할 재원도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멤버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니까 멤버들 입장에서는 고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9일 이후에는 어트랙트 측과 특별한 컨택이나 만남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잘못 나갔다. 왜냐? 우리는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 지난 17일에 법원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두 가지 컨디션을 상정해서 보냈다. 첫 번째, 전속계약이 유지될 경우 조정을 거부한다. 두 번째, 전속계약이 해지될 경우 조정에 임한다. 그러니까 대화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전속계약이 유지될 때는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전속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조정에 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전속계약 유지 시에만 조정을 거부한 것이고 전속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조정에 임하겠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 컨디션을 모두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조정을 거부한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측을 통해서 언론에 나가지 않았다. 상대 측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만나라고 해서 진행된 조정이었는데 만남은 없었던 거죠? 만나지 않았다. 애초에 만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 두 가지 컨디션을 상정해서 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전속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만날 이유가 없다. 만약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조건으로 조정을 할 의사가 있다면 그제서야 만날 수가 있다. 멤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라고 보는 걸까요? 외부에는 멤버들이 단순하게 정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단순히 불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수입 항목 누락이나 정산 자료를 미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제3의 업체들의 지연이나 과실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트랙트라는 법인이 구조적으로 대표가 법인 자금을 유출하고 횡령 배임을 해서 자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한 정산 자료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들이 단순하게 정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트랙트하는 회사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인인데 그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인 안에서 피프티피프티가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법인 자금의 횡령이나 배임 그리고 회계 부정 등이 있는 회사라면 근로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그 회사에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기에도 이런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라면 투자를 받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기초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뿐이지 결코 정산에 대한 단순 불만이 아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트랙트가 더 기버스의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사실상은 어트랙트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기초로 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어트랙트 측에서는 나름대로 정산금을 명확하게 소명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자료가 충실하지 않았다. 충실했다면 경찰에 고발할 일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충실하지 않은 부분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증빙을 하라는 의미다. 만약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명확한 자료를 증빙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니냐. 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무혐의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불가피하게 오해를 받지 않고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수사 결과를 통해 충분하게 소명이 되면 멤버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다만 현재까지는 명확한 소명이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자, 여기까지가 피프티피프티의 변호인이 직접적으로 밝힌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련의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체 어떤 문제를 두고 전홍준 대표가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힘들잖아요. 저 역시 관련 내용들을 수차례 읽어봤지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인터파크 뮤직 측에서 이 20억 원이 입금이 될 때 어트랙트가 아니라 스타크로 ENT에 입금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돈은 스타크로 ENT를 통해서 어트랙트 측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음원 및 음반 수익을 다시 스타크로 ENT에 상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찌됐건 인터파크 뮤직 측에 갚아야 될 60억 중에 일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후 관계에서 어쨌든 갚아야 될 돈이니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회계사에게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먼저 멤버들은 왜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했을까? 어트랙트라는 회사 자체가 100% 전홍준 대표의 소유입니다. 만약 전홍준 대표가 배임 혐의를 통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고소를 할 수 있는 주체는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만이 가능합니다. 멤버들 입장에서는 아무도 지분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발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렇다면 왜 문제가 되느냐?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음반 및 음원 수익이 어트랙트에 입금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쓰이는 비용과 멤버들과 정산해야 될 몫이 있는데 제대로 된 정산 없이 전홍준 대표가 임의대로 스타크로 ENT에 상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트랙트라는 법인의 손해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산을 받게 될 그 시점, 프로스가 되는 시점에 멤버들 몫으로 돌아와야 할 이익금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멤버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계약 조항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멤버들의 음원 수익으로 난 이 부분을 정산과는 별개로 투자금을 최우선순위로 갖는다라는 조항이 있느냐. 그리고 스타크로 ENT와 어트랙트 간에 이 대여금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게 됐는지 조항이 중요합니다. 매출 베이스로 매출이 발생하는 즉시 스타크로 ENT로 상환을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스타크로 ENT의 대표도 전홍준 대표고 어트랙트의 대표도 전홍준 대표다 보니까 어트랙트로 번 이 주머니에서 스타크로 ENT 주머니로 넘어오다 보니까 더욱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이 엔터사에서는 관례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투자자인 인터파크 측에서도 스타크로 ENT에서 어트랙트 측으로 60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바른 측은 이 부분이 배임 혐의로 적용될 수가 있다. 만약 배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배임을 하는 대표 밑에서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신뢰관계가 무너진 상태 아니냐. 결과적으로 우리도 정산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계약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연예계에서 이 부분들이 관례적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이 부분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측은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게 만약에 관례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뭐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배임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할지는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만약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다. 그러니까 멤버들 입장에선 이렇습니다. 아직은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향후 정산을 받게 될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어트랙트가 입고 있는 법인의 피해 좌시할 수가 없다. 배임을 하는 회사 대표 밑에선 우리는 신뢰관계가 철저하게 깨지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자, 이 부분을 과연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수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